나는 현장을 목격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가세요. 얼른 빠르게? 네, 누구보다 빠르게 반갑다고 도시 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이번에는 요즘에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이 되는 주제를 저희 막내신들께서 가져오셨어요. 칼부림 사건이죠. 칼부림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칼부림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에 칼부림 사건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좀 시간이 지났죠. 신림동에서 한 분이 사람을 이거 하지 말게요. 사람을 칼로 찌르는 사건이 벌어졌고, 그 이후에 비슷한 범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는 그 서현역에서 어떤 분이 차로 사람들을 향해서 인도를 향해서 돌진을 했다가 그 상태로 칼을 빼들고 그 서현역 프라자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사람들을 안 할게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우후죽순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이를테면 내가 언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 개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었겠죠. 그분들이. 신림동에 사시는 분 같은 경우는 뭐라 했죠? 다른 사람도 힘들었으면 좋겠다? 아니, 사실은 그 정도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상상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다른 사람들도 힘들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어떤 느낌으로 하셨는지를 사실은 앞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서, 그거 어떤 느낌으로 얘기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많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힘들었으면 좋겠다가 과연 이분은 어떤 느낌으로 그런 얘기를 했을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겠네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힘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겉으로 하고 싶은 말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는 내가 행복하고 싶었겠죠. 나는 이렇게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난 한 분만이라도 행복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언가를 잘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저 사람을 내 레벨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제일 편하고 빠른 방법이고, 사실 저도 가끔씩 그런 방법을 씁니다. 지나가는데 굉장히 멋진 남자가 굉장히 비싼 차를 타고 가면 저 새끼 저 코인 했을 거야 이런 생각해요, 사실. 그렇게 하면 제일 빠르죠. 인간의 뇌는 어떤 방식으로든 가장 효과적으로 상상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분이 다른 사람들도 불행해졌으면 좋겠다는, 결국은 바꿔 얘기하면 나도 다른 사람들만큼 행복하고 싶다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이분은 피해 망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피해 망상이라는 거는 사실은 심리죠. 사실은 그거는 좀 뭐랄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좀 다른 부분인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봐요. 그거는 이제 내 뇌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피해 망상이라는 건 현실과 내 상상을 사실은 조금 혼돈해서 상상하는 거거든요.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서현역에서 공격하신 분이 실제로 피해 망상증 환자라고 진단을 받으신다면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원인은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신림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동맥경화 같은 사건이 눌리다가 폭발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대혐오의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남녀 간에도 굉장히 혐오가 뿌리 깊고요, 요즘에. 그리고 세대 간에도 굉장히 강합니다. 세대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죠. 50대와 40대, 또 40대와 30대도 있을까요? 조금 적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리고 또 밑에 MZ라고 일컬어지는 세대와의 갈등도 있어요. 서로를 싫어하죠. 고양이와 개에게 사료를 줄 거냐 말 거냐를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또 페미니즘을 지향하시는 분들과 페미니즘이라면 이를 떠는 사람들, 어디 하나 지금 우리나라는 서로 혐오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없고 서로 대립되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눌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결국은 그 혐오나 아니면 나의 감정이 폭발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폭발을 한 거고요. 그 다음부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사실은 조금 다르다고 봐요.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했고요. 그 행동을 한 것을 보고 나도 하고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행동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베르테르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면서 점점 더 고도화된다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이번에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경찰청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제는 권고 없이 발표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면 당분간은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다들 이 마음속에 이미 불이 지펴지신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모의를 시작을 하시겠죠. 뭐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다시 한번 폭발해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른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런 어떤 대혐오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뭐랄까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심리 상담을 좀 주기적으로 받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야 될 것 같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게 문제는 어떤 대립이 되는 사람들끼리 얘기가 있을 때 서로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해 보려고 하지 않고 너무 자기 입장만을 생각하고 억울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어떤 대립 구조라는 건 근본적으로 어떤 피해 의식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최근 들어서 대립되는 건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그게 내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피해는 사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받아야 된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그렇게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피해 의식이 커지면 사실은 이렇게 동맥경화처럼 어느 부분에서 폭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상을 살면서 나는 당연히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를테면 나는 장애인을 키우니까 당연히 장애인한테는 이 정도는 해줘야겠지. 나는 지금 고양이들한테 밥을 주고 있는 훌륭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나는 훌륭한 사람의 취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혹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나는 지금 교사로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는가? 하여튼 이런 것들이 어떤 권위 혹은 권위의식 혹은 이제 그것들이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지금 피해를 받는 거니까 이런 어떤 피해와 권위와 불안과 이런 것들이 서로 내가 받아야 될 것들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들에서 비롯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떤 권위를 얻고 싶으면 권위를 얻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무언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을 받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것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은 나는 어떤 부류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받아야 된다라는 마음과, 그게 뭔 개소리냐? 이 뭔 개소리야!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립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해주지 않으니 피해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가지고 서로들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진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한 번에 여러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거는 사회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얘기 안 했나요? 사회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베르테르 효과까지 나온다는 건 이건 어느 정도가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사회가 예방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렇게까지 지금 굉장히 대혐오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이유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정치적 대립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정치적인 아젠다와 이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립들이 굉장히 일치하거든요. 뭐 물론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후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제가 그 정책들을 마련하거나 그 결정이 되는 테이블에 앉아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게 선이고 후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젠다로 싸우기 위한 대척점과 실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혐오의 포인트들이 굉장히 맞아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상관관계는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를 이렇게 분노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서 내가 상대적으로 행복을 느끼는 어떤 그런 행위가 좀 더 과격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일종의 테러잖아요. 그러니까 테러리즘 혹은 테러리스트들의 심리 상태를 보면 굉장히 큰 정당성이 있어요. 이를테면 특정 종교를 비하하자는 건 아니지만 알라 신이 시켜서, 혹은 뭐 신이 어떤 나에게 계시를 줬기 때문에 뭐 어떤 그런 식으로 굉장히 거대한 어떤 자기만의 정당성이 부여가 되어 있지 않으면 테러는 만들기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단위에 따라서도 그 정당성의 크기도 전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몇 천 명
단위의 폭발을 한다든지 몇백 명 단위의 비행기를 떨어뜨린다든지 이 정도까지 가려면 거의 뭐 나의 어떤 인생을 걸 수 있을 정도의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고, 이제 지금 요 신림동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특정 대상을 향해서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지만 그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당성이 있는 거겠죠. 이를테면 이분은 정신 이상자라고 만약에 판명이 난다면 번외의 이야기이긴 하겠으나 그런 쪽이 아니라 어떤 내가 이 행위를 하는 것이 사회에서 부조리함을 알리고 싶었고 그동안 맞물려 왔던 어떤 대혐오에 혹은 이런 것들이 종지부를 찍고 싶은 어떤 테러 행위라고 한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무언가가 있겠죠, 실제로도. 근데 그것이 삐뚤어져 있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이를테면 뭐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나같이 불행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거야.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 방식이 아니거든요. 잘못됐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 혹시라도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걸 상상하고 행동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의 명분이 없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어디다가 올리는 분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있겠죠. 내 마음속에 내가 이 정도 해도 되는, 나는 피해자니까, 저 새끼 나쁜 놈이니까, 세상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이 정도의 대의 명분은 있지만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내 이 대의 명분이 여기다 싸지르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요거 가지고 내가 누구를 한다가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대의 명분이 사람들이 모이고 이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막 커져버리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요. 근데 그 정도 대의 명분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자살 예고도 여러 번 했던 사람이 자살 시도를 결국에는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는 지금 이렇게 뭐 예고를 던지는 사람들이 지금은 약간 힘이 없더라도 여러 번 자꾸 예고를 던지기 시작하면 얘가 어느 순간 혼돈을 하면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 내 머릿속에서 이걸 해도 되겠다라는 그 확신을 얻는 것들, 그러니까 내 행동을 하게 되는 것까지의 어떤 확신을 얻는 과정이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 같은 사람은 저 혼자 생각하다 말고도 해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편이에요. 저는 좀 에고가 강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제 주장도 굉장히 강하고. 근데 그것이 범죄 행위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그 힘을 키우는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요 정도 선에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미 이게 이 사회에서 자정작용이 일어났다고 봐요. 누가 올리면 이거 이제 밈이거든요. 장난을 치고 있다, 장난이다, 저 병신 새끼, 뭐 아이고 병신, 이런 식으로 이미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들한테 힘을 빼는 작용이지 힘을 북돋아주는 건 아닐 거라고 봐요.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 작은 단위의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존재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뭐 거기에서조차도 자기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대의 명분이 필요한데 그 정도는 대의 명분이 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혀 다른 서현역 같이 이제 정신 이상자가 하는 이런 현상을 보고 어떤 액션을 취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분들은 이거 아니라 다른 거를 보고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약간 번외로 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로 정신 이상자라는 가정하에 아니라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번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냐고 봤을 때 크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동맥경화처럼 뭔가 눌려있던 것들이 효과적으로 해소가 됐어야 하는데 해소가 될 만한 창구가 없었다. 특히나 이런 어떤 정책적인 것들과 맞물려서 사회 문제들이 너무 눌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터질 만한 문제가 터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들을 죽일 거냐, 살릴 거냐, 사형하냐 마냐인데, 그런다고 물론 그들에 대한 처벌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놓고 그렇게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사람을 많이 죽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된 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옛날 말에도 있죠.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하잖아요. 심리가 아무리 눌리고 막는다고 해서 그게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자기만의 대의 명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대의 명분이라는 것이 이미 이 사상이 반쪽알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쪽에서는 이미 말이 되는 얘기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피해의식이 아닌 세상이 이미 됐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가 나서야겠죠.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조금은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이웃에게 인사를 잘하고 다니면 되나요? 네, 이웃한테 인사도 잘하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 좀 베풀어 주세요. 사랑해요.
어찌됐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우리 신님들이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가 다 뭐 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사회는 좀 힘든 상태입니다. 동맥경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봐주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힘들어지고 저도 힘들어집니다. 좀 많이 베풀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봐줘서 고맙다 구독자. 예비 범죄자들한테 한마디. 형 찾아와. 밥 사줄게 그냥. 멋있다. 아 멋있다. 삼천 교육대가 있어야 되는데. 아 삼촌 교육대인 아 거죠? 삼천 교육대. 교육대예요? 네. 삼촌들이 이렇게 밥 사주고. 근데 정말로 누군가를 찌르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으시는 분 있으면 진짜 찾아오세요. 제가 밥 한 개 살게요. 절 찌르지 마시고요. 네.